안녕하세요. 6단원 화학 변화에서 마지막 소단원인 중화 반응을 오늘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산과 염기를 우리 배웠죠? 자, 이 산과 염기를 오늘은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RM이 염산을 준비하고요. 정연이가 NaOH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이 두 수용액은요, 물 안에 HCl과 NaOH가 들어가 있는데요. 같은 농도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농도로 준비하면서 뭔가 일어나는 반응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피, 같은 물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HCl이나 NaOH의 용질의 양을 같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RM이 HCl 수용액, 즉 염산을 2ml를 넣었다고 치고요. 그 안에는 HCl이 2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HCl이 이온화되어서 H가 2개, 그다음에 Cl 이온이 2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비커는 수소 이온이 2개고요. OH 이온은 있나요? 없죠. 액성은 뭘까요? 예,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을 띱니다. 즉, 지금 제일 처음 준비한 2ml는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연이가 나는 NaOH 수용액을 넣겠어 라고 하고요. 1ml를 넣었어요. 아까 2ml의 용질이 2개가 있었으니까 1ml는 1개가 들어가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됐고요. 여기 보면 6개 이온이 같이 섞었기 때문에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소 이온과 OH 마이너스, 즉 수산화 이온은 같이 만나면 물로 되고 싶어 합니다. 물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커플이 한 개 생겼죠. 물 커플이요. 자, 그러면 이 비커에는 지금 물이 하나 생겼고요. 나머지 어떤 이온들이 있어요? 예. 수소 이온은 아직 커플이 없고요. 나머지 염화 이온 2개와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 비커에는 수소 이온이 1개 있고요. 수산화 이온은 없어요. 그래서 액성, 즉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했을 때 이것은 산성입니다. 왜냐고요? 수소이온이 1개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성입니다. 자, 그러면 정연이가 또 다시 NaOH 수용액을 1ml를 넣으면요. 나트륨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 1개가 들어가죠. 자, 이 모두가 한 곳에 합쳐진다면 또 물을 만들 수 있는 커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원래 있던 물 분자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물 분자,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 이온들 2개와 염화 이온들 2개가 생기겠네요. 그럼 이 비커에는 수소 이온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수산화 이온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액성은 중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산에 염기를 섞었어요. 강산과 강염기요. 그런데 중성이고 Na 플러스 Cl이 있는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요. 너무 재밌네요. 자, 이 시점에서 또 정연이가 NaOH를 또 1ml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1ml를 넣으면 역시 1ml 안에는 Na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과 커플될 수소 이온이 없죠. 그래서 원래 있던 물 그리고 다른 나머지 이온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한 개가 있네요. 그러면 수소 이온은 몇 개입니까? 없고요. 수산화 이온은 한 개. 그러면 액성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와, 중성이 됐다가 다시 염기성으로 바뀌었네요. 자,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산에 있던 수소 이온과 염기에 있던 OH- 수산화 이온이 한 개씩 한 개씩 결합을 하면 물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성이 되어가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도 역시나 우리 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바로 여기도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가 있는 수소 이온과 그리고 들어온 수산화 이온이 모두 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중화 반응이 완결이 돼요. 그리고 완결되고 나면 더 이상은 수산화 이온이 들어와도 결합할 게 없어서 중화 반응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중화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씩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역시 염산의 그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언제 제일 최대가 되겠어요?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이 시점. 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온도가 가장 낮았을 거고요. 점점 높아지다가 더 이상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염기가 계속 첨가되어도 중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식어 갑니다. 그럼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말고 다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한번 봅시다. 자, 산의 음이온, HCl에서 Cl 마이너스 음이온과 염기 NaOH 수용액에서의 양이온, 즉 나트륨 이온들이 물에 새롭게 둥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들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물이 증발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다시 결합해서 결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면 물도 생기고 또 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섞었을 때 우리가 중화 반응이 점점점 일어나서 완결이 되는 것을 온도의 변화로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지시약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지시약 중에서도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있는 비커에는 페놀프탈레인이 산성이라서 무색이고요. 두 번째도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인데요. 마지막에서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다가 계속 떨어뜨리면 녹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푸른색, 파랑색, 청색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을 한번 떨어뜨려 보면요. 일단은 중성에서 주황색이고요. 산성으로 갈수록 빨간색을 띈다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중성을 지나게 되면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죠. 중화 반응이 완결된 것은 온도, 지시약뿐 아니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함으로써도 알 수 있어요. 물 분자들 사이에 이온들이 떠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물의 양에 비해서 이온수가 많으면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그럼 이 네 비커를 보면 전부 다 이온수는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물의 양이 가장 작은 곳은 어디예요? 물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은 첫 번째 비커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전류의 세기가
강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중화 반응을 하면서 물의 양은 증가하게 되고요. 물이 많아지니까 전류가 이 중성에서는 가장 약하고요. 다음부터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륨이 또 계속 첨가되니까 전류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용액을 양적으로 봤을 땐 같은 농도의 2ml 염산이온에는 2ml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첨가되었을 때 중화 반응이 완결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안녕.